너무 빨리 나오면 블로그에 안 좋은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한 30초 이상 그 정도는 읽어봐 드려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좀 열심히 하셔야 본인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된다. 웬만해서는 제목에 있는 내용이 검색에 상단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에 키워드가 없는, 정보성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작성을 하신다면 의미 없는 글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속성 가이드를 해드리는 AMPN 글로벌의 관리실력 우리 한진호 과장입니다. 제 교육은 전체 10강 중에 벌써 9번째 강의고요.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교육 내용은 여태까지 했던 교육의 종착점이고 생각보다 되게 짧기 때문에 엑기스만 뽑아서 알려드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글을 쓰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을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블로그 상위 노출이 무엇일까요? 블로그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고요. 검색 로직에 맞는 글을 작성을 하셔서 네이버 검색 로직에 따라서 누군가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그런 결과값을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연말정산 관련해서 키워드를 쓰고 있는데요. 부부유비 떴네요. 맞벌이 부부 절세 관련돼서 제가 글을 썼는데 여기 상위 노출됐습니다. 블로그는 뷰 탭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뜬 거를 상위 노출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되는 글은 어떤 글이다? 네이버 검색 로직에 맞춰서 글이 작성된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는 두 가지 검색 로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C랭크 로직이란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다이아 로직이 있는데 C랭크 로직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수 관리를 하셔서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이 카테고리 내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상위 노출을 해주는 그런 블로그 결과값을 얻게 되고, 다이아 로직 같은 경우는 창의적이고 본인 경험에 의한 참신한 글을 작성하시는 것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의성이란 것 자체가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그게 이제 체류 시간과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체류 시간이 긴 글을 작성하셔야 다이아 로직에 맞는 글이다. 그래서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지수 관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C랭크 로직에 대한 설명인데요. 블로그 지수 관리를 꾸준히 잘 하셔서 C랭크 블로그를 만드시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본인이 남들보다 텍스트량이 작다거나 이미지가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위 노출되는 경우는 이러한 C랭크 로직에서 지수가 높은 블로그이다. 블로그 지수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이버 카페에서 보시면 카페 가입자 수라든지 댓글이 얼마나 되고 공감을 얼마나 누르고 그런 것들이 카페 지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 카페 회원들의 활동량에 따라서 카페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랑 네이버 블로그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서로 이웃이 얼마나 많으냐, 나를 팔로워하는 이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내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 지수는 적정선이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한 2000선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네이버 인플루언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3000 정도 선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한 2000 정도 될 때까지는 꾸준히 서로 이웃을 늘리는 거를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이웃을 늘리는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 소개글에 서로 이웃 환영이라고 적어놨어요. 다른 분들이 서로 이웃 추가하려고 블로그를 검색할 때 제 소개글에서 이게 검색이 돼서 뜹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서로 이웃 신청을 하시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웃 환영이라는 글을 아예 대놓고 써요. 블로그 글을 쓰실 때 제목에 서로 이웃 추가 환영, 서이추 환영 이런 식으로 글 제목에 작성을 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들어와서 서로 이웃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로 이웃을 얻기 위해서는 블로그 홈에 가시면 여기서 글 검색에서 서이추라고 쳐볼게요. 서이추 제대로 하는 방법, 서이추 신청 뭐 이렇게 있죠. 그럼 서이추 환영이라고 적혀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서로 이웃을 추가하면 받아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이웃 추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검색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이추 환영 이런 식으로 떠 있는 분들을 찾아서 서로 이웃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서로 이웃을 늘리시면 되고, 그리고 댓글과 공감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블로그 플랫폼 내에서 활동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느냐도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로 이웃으로 추가한 분들의 블로그에 대해서 공감하기를 눌러드리고, 그리고 댓글을 달아드리고 다니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공감하기를 누르는데, 일단 이웃은 2000이 넘어요. 블로그 홈에 가시면 이웃 새 글이라고 있는데, 최근에 쓴
이웃들의 글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뉴스피드랑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공감하기를 이렇게 눌러드려요. 마구마구 눌러드리는데 그 중에 공감이 제가 1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감하기만 눌러져 있고 조회수가 없으면 서로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근데 이 읽어드리고 나오는 데 있어서 아까 체류 시간이 긴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빨리 나오면 이분한테 블로그에 안 좋은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한 30초 이상 뭐 그 정도는 읽어봐 드려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좀 열심히 하셔야 본인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된다, 그런 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동일 카테고리에서 꾸준히 글을 쓰셔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분야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본인 블로그에 관리로 가시면 처음에 블로그 주제라는 걸 선정을 하세요. 그럼 저 같은 비즈니스 경제 분야로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본인 메뉴에 가시면 여기 메뉴 관리에 블로그에 가시면 게시판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게시판에 따른 주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블로그 전체 주제와 동일하게 운영을 하지만 그 내에서도 이제 소소한 일상 해가지고 일상글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독서 리뷰에서 문학책도 작성을 합니다. 국내 여행, 세계 여행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또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 비즈니스 경제 분야에서 글을 많이 작성을 해야 이 분야에서 C랭크 로직의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 일단은 꾸준히 활동을 하셔야 C랭크로서 로직에 맞는 상위 노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의미 있는 글쓰기라고 적어놨는데요. 일기글 해서 뭐 2021년 1월 20일 글 뭐라고 날짜만 적어서 글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 그대로 그 날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겠죠. 웬만해서는 제목에 있는 내용이 검색에 상단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에 키워드가 없는 글을 작성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일상글을 작성을 하시는데 정보성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일상글을 작성을 하신다면 말 그대로 의미 없는 글이 될 수 있어요. 일상글을 작성을 하시더라도 미라클 모닝을 인증을 하고 1일차 이렇게 작성을 하시더라도 6시에 일어나서 뭐 했는지를 작성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었어요. 그럼 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책에 대한 글이 되실 수도 있고, 공부를 했어요 하면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본인 업무에 대한 글을 좀 정리를 해봤다 하면 그런 정보성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되지, 제가 옛날에 예를 들자면 용접학원 1일차, 용접학원 2일차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글은 상위 노출되기 힘들겠죠. 왜냐면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제목의 글을 계속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뷰징으로 판단돼서 검색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용접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운 거 수평 용접 방법, 수직 용접 방법, 파이프 용접 방법,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작성하셔야 검색에서 누락되지 않고 본인이 키워드도 받을 수 있고 지수도 높아지는 그런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인 블로그 글쓰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 로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이아 로직은 유사 문서를 회피하고 창의적인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사 문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져오면 100% 동일한 텍스트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짜집기를 하고 남의 글을, 정보성 글을 옮겨서 적는다고 할지라도 작성을 하실 때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 지원금을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텍스트를 가져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넣으면 100% 유사글에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핵심 키워드들을 몇 개 추출을 하시고 본인이 이해한 상태에서 본인의 말투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한 명 취직을 시키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립니다. 이런 식의 문구가 있어요. 1인 입사 시 100만 원의 지원금 받을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완전히 달라서 창의적인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베꼈다고 볼 수 없어요. 뉴스 글을 읽으시고 글을 작성하실 때도 육하 원칙에 맞춰서 그분 글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앞뒤 문맥을 바꿔 적는다거나 단어만 두고 조사나 어미를 바꿔서 적는다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도 창의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체류 시간에 관한 글쓰기입니다. 체류 시간이 긴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워드에 맞는 글을 작성하셔야 돼요. 사용자들이 검색창에 작성하는 글을 키워드라고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검색을 해서 들어왔을 때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의 글이 적혀져 있으면 바로 나가시겠죠. 그러면 체류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키워드와 맞는 글을 작성하셔야 되고,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C랭크 로직이 상당히 높으신 분인가 봐요.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제 글이 상위 노출됐는지 확인을 했는데 기도문이 상위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연차 휴가가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참 창의적이고
키워드 반복도 여러 번 되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 C랭크 로직에는 맞는 글일 수 있는데 다이아 로직에는 안 맞는 글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연차 휴가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완전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바로 나가시겠죠. 다이아 로직 같은 경우는 체류 시간이 짧은 글들에 대해서 재반영, 그러니까 검색 로직에 다시 이런 유사 문서들은 검색에 상위 노출 안 시켜줘야겠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로직이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짧은 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키워드와 맞는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텍스트량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되게 짧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적응을 해 있어서 텍스트량을 작게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작게 쓰시는 분들에게는 텍스트량을 2배로 늘리시라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1000자 이상 되는 글을 쓰려고 하고요. 그 1000자 이상에 대한 기준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700자 이상, 어떤 분은 800자 이상 글을 작성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테고리별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게, 이미지나 사진 카테고리에서는 텍스트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으세요. 대신에 여행글이라든지 비즈니스 정보글이라든지 경쟁이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텍스트량이 더 중요시되고 더 많이 작성하셔야 되고, 예전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로 체험단이나 뭐 이런 글을 작성을 할 때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 한 3,500자 이상 되는 글을 꾸준히 작성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C랭크가 더 중요하던 시절이긴 하지만 1000자 이상에 되는 글을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되고, 3,500자 이상 되는 글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정보성 포스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본인이 원하는 퀘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집을 검색을 하신 분들은 맛있는 집인지 아닌지 여부를 본인이 들어와서 이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 게임 같은 경우는 보스를 물리쳐야 되는데 보스를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그 블로그 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 퀘스트를 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끝까지 읽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성 포스팅 글은 언제나 체류 시간이 긴 글로 갈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제 블로그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연말정산 관련 키워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 근로기준법에서 뭐가 맞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읽으시기 때문에 정보성 글은 텍스트량이 작아도 이해될 때까지 보고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다이아 로직에서 선호하는 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감, 이미지, 동영상 등을 활용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네이버에서는 동영상을 좀 활용하기를 많이 원해요. 근데 동영상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제가 쓰는 글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있는데요. 이미지가 없이 이렇게 텍스트만 쭉 있으면 사람들이 피로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글을 보시는 경우가 없어서, 글을 작성하실 때 이미지를 넣으시면 좋은데, 요즘 좋은 기능이라고 할까요? 네이버에서 어차피 무료 이미지 가져다 쓸 거 네이버에 있는 서버의 이미지 양을 늘리지 않고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글감에 보시면 사진을 검색해서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다 무료 이미지입니다. 유료 이미지도 있는데 되게 싸더라고요. 100원, 200원인데 저는 쓰지는 않고요. 거의 다 무료 이미지를 쓰는데, 여기 식물 이미지 좀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글감을 추가해서 2개를 넣으시면 펜으로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고, 글감에 책도 넣으실 수 있어요. 본인이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신 거라면 이렇게 책도 넣으실 수 있는데, 책을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 발행에 가시면, 도서를 이렇게 글감으로 쓰셨을 때는 발행에 바로 주제가 문학책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시 요거는 본인에 맞는 주제로 다시 바꾸셔서 발행을 하시면 된다는 점 아시면 되고, 이거를 도서에서 책으로 해놓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도서에 대한 글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나중에 네이버 도서 검색에서 제 글이 거기에 링크로 걸려서 그걸 통해서도 유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하게 동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이렇게 검색했을 때 제 이미지가 이미지 검색에도 뜨거든요. 이걸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이게 제 블로그에 한 1, 2%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40조 뭐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이미지 검색에서도 이게 반영이 돼서 제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고, 이걸 통해서도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 뭐 이런 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링크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포스팅 제목이랑 동일한 이미지 제목으로 썸네일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유입자도 늘어나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체류 시간이 긴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마무리 지을 건데 우선으로 블로그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저품질 블로그 되면 어떻게 살려내는가 그것만 남았는데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조회수를 늘리고 본인의 블로그를 홍보하고 얼마만큼 유용한 블로그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자기의 블로그를 아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리고 블로그가 좋은 점이 뭐냐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한 1, 2년 안 하셨다가 다시 시작해도 그 블로그는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블로그 글들이 다시 살아나서 본인 블로그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블로그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시간에 블로그를 일단 만드시고 일기성 글이라도 무조건 작성을 해보세요. 꾸준히 작성하시는 것이 블로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블로그 검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검색을 통해서 몇 명이 내 블로그에 들어올 거에 대해서 예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즌에 어떤 키워드가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내 블로그의 조회수가 늘어날 거다 이런 걸 예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한 게 제일 도움이 됐고요. 지난 교육 때 제 블로그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블로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댓글로 말한 부분을 갖다가 시간을 적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지금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 놨고요. 하루 일방문자 수를 7,000 정도 지금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한 2만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링크를 안에 넣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나도 얘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교육 앞에서부터 조금 차근차근 보시고 적극 활용하셔서 본인의 명함이 될 수 있고 사업에 번창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블로그가 되시면 좋겠고요. 좀 질문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관련된 영상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MPM 글로벌의 관리실 너구리 한진호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